24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던 것을 1억 원까지 상향을 했는데 시중은행 그리고 저축은행은 물론이고 상호금융까지 포함하는 상당히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24년 만이니까 뭐 2000년쯤에 5천만 원 보호 한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1억 원으로 넘기는데 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 예금자 보호법만 건들면 은행만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호금융권, 상호금융이라는 거는 이제 신협, 농협, 뭐 새마을금고, 수협 이런 걸 상호금융이라고 하는데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을 안 받아요. 그렇지만 이 상호금융업권도 역시 각각의 법,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그다음에 농협은 뭐 농협구조 개선법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법들의 시행령까지 같이 고치면서 은행이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하는 거를 상호금융도 똑같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그런 정책을 취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예금 보호 한도 변화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1997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는 예금 전액을 보호를 해주던 상황이었는데 2001년에 그러니까 현행인 5천만 원으로 변화가 됐고 앞으로 이제 9월에 1억 원 상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01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24년 만입니다. 그동안에 뭐 우리 국민 경제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서 이게 너무 좀 오래 걸린 것이 아니냐, 좀 그전에라도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000년 부근이면 제 기억하기로는 서울 시내 버스 요금이 한 200~300원이나 됐을까? 예. 지금 한 7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올라도 사실 그걸 물가를 고려한다면은 올라도 벌써 올랐어야 되는 건데, 예. 1억 원도 저는 좀 작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뭐 이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이해관계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금 보호가 이제 1억 원으로 높아지면 아무래도 금융시장이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나아가서는 대외 신인도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해서 다만 말씀하신 대로 좀 너무 늦었다. 예, 좀 미리 올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자, 보호 한도 상향이 가져올 변화, 이제 뭐 금융시장 안정도 있지만 다소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결국은 고금리 상품 쪽으로 자금이 대규모 이동하지 않을 것이냐, 머니 무브가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상호금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제 제2금융권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은행보다는 이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 묶여있기 때문에 글로 옮겨가는 게 그렇게 그 한도에 맞춰서 옮겨가는데 이제 1억 원이 되면 은행 이자율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이자율이잖아요. 네. 분명히 옮겨갈 겁니다. 예, 옮겨가는데 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뭐라 그럴까, 우리가 순수하게 은행 예금에 현금만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죠? 예. 하다못해 국고채 금리도 은행 이자보다 높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너무 좀 나간 생각 아닌가. 분명히 머니 부분은 있을 겁니다. 있고 좀 어떤 은행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 금융 시스템을 흔들 것 같진 않고 다음으로 만약에 이제 머니 무브 2금융권으로 돈이 넘어갔을 때 은행들은 자금을 조달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금을 받아야 그거 갖고 대출을 하는데 예금이 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채권을 발행해야죠. 그러니까 은행채를 발행하면 국내 채권 시장 금리가 갑자기 점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과는 좀 맞지가 않죠. 지금 만약에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경기는 더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두 가지 좀 문제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해서 금융당국도 이제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발족을 시켜서 이 자금 이동을 좀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TF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주로 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감시를 해 나가야 할까요? 말씀드렸던 이제 은행 같은 경우 일부 은행이 갑자기 유동성이 좀 모자랄 가능성.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뱅크런이 일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네. 은행은 제2금융권과 달리 채권을 잘 발행할 수도 있고 또 잘 사주고 하기 때문에 은행의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이제 모니터링이 들어가겠지만 제가 생각하길 때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저축은행, 상호금융 이쪽으로 돈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분별하게 막 대출될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PF 시장의 문제가 뭐냐면 차라리 은행에서 PF 대출 쪽은 상당히 안정적인데 이 상호금융 쪽에서 PF 대출이 막 너무 많이 대출되고 제대로 심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PF 시장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융당국은 제가 보기엔 은행보다는 이 상호금융 쪽에 돈이 몰릴 때 대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아마 주된 관심을 가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